올해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외교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관계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격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외교력이 또 시험대에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느닷없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제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주 뒤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하며 한미 공조를 다졌습니다. I have come to have an ever deeper appreciation for your country and for your people. I look forward very much to our work together, setting the foundation for those who follow us. 미국 정권 과도기에도 이어진 미중의 광폭 행보는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비핵화 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중 관계 내실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미중의 회유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줄타기 외교로 휘청거리지 않고 외교 정책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도 아니고 또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 내부 논의를 충실히 거쳐서 이것을 정치권과 또 국민들이 단합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정부가 엉킨 실타를 풀 기회로 여겼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와 한일 무역 갈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산 넘어 산입니다. 갈등 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 한일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굵직한 대면 외교에 영향을 줄 코로나19 확산이 새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